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요즘 참 윤석열 이분 한 명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요. 예. 아니 그 본인이 그 채널A 기자랑 그 한동훈 검사 이 유착 사건, 이 수사 보고 자기가 안 받겠다고 지난달에 먼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이렇게까지 항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언론이 자꾸 무슨 갈등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던데, 갈등이 아니라 항명이죠, 항명. 대등한 관계입니까?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지금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랑 아베의 경제 보복,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 거의 국난 치르는,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똘똘 뭉쳐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총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라 걱정은 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그냥 자기 조직 보호, 검찰의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말이죠. 아니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민이 지금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건데, 본인은 선출직도 아니면서 검사장급들 다 모아놓고 정치에 응해하고 있고 주말 사이에 이게 뭔 짓입니까? 검찰총장을 경찰 조직처럼 그 차관급으로 급을 낮추든지, 아니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빨리 높이든지 해서 이 권력을 분산을 시켜야지. 이게 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 아휴 진짜 말할수록 화가 나요. 그죠? 자, 오늘 윤석열의 검찰들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지금 보호하려고 애쓰는 한동훈 검사 말고 어미준 검사가 또 있어요. 이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파헤쳐 보는 내용들로 방송을 꾸밉니다. 어미준 검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 한은상 씨 등 이 주요 참고인의 위증을 강요한 지금 핵심, 그래요, 관계자로 의심되고 있죠. 아직까진 언론들에서 어미준을 콕 집어가지고 직접 파헤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시간을 좀 내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현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어미준은 수원지검 소속인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이분을 지난 1월 검찰 인사 때 자기 옆에다 놔달라고 콕 집어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이제 청탁을 했는데 그게 좌절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돌발 변수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인데 이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이게 나와서 갑자기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게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수사하라고 맡기려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자, 대체 어미준이 뭐하는 검사길래 윤석열이 이렇게 보호하려 애쓰는 걸까요? 제가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약간의 이유가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민준 검사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사바리스타는 커피 한 가득한 방송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까요? 허재영 기자 시사 바리스타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의 남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미준 씨 한번 살펴봅시다. 아주 흥미로운 검사예요, 이 사람. 1973년생이더라고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올해 나이가 47인데 한동훈 이 검사랑 나이는 같은데 사법고시에 좀 늦게 패스했나 봐요. 연수원 기수가 한동훈보다 5기수나 늦어요. 한동훈이 27기인데 어미준이 32기더라고요. 아무튼 검찰 조직에서는 후배지만 나이는 같아요. 한동훈하고 어미준이. 주요 경력을 좀 살펴보니까 2008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이제 재직한 경력도
들부터 확인이 되더라고요. 뭐 그 전까지는 좀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아주 특이한 이력이 시작됩니다. 뭐냐? 자, 들어보세요.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그 특수부가 특수 1부랑 2부랑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특수 1부에서 이동열 부장검사가 이 특수 1부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동열이 근데 누구냐면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을 때 그때 첨단 범죄 수사과장을 이동열이 맡아가지고 계좌 추적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동열 부장검사. 바로 이 이동열 부장 밑에 이 특수 1부에 이 주영환 검사라는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부장 검사로 있었어요, 주영환 검사는. 그리고 바로 이 주영환 검사 밑에 엄희준이 있었습니다. 아주 새끼 검사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동열 밑에 주영환 밑에 엄희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엄희준이 주영환 검사랑 특수일부에서 뭘 하느냐? 바로 천신일 씨를 수사합니다. 천신일 씨 기억나시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죠. 2010년에 이제 엄희준이 특수일부에서 천신일을 수사하는데, 비록 이명박 정부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천신일 씨가 불법 그 청탁 받아가지고 뭐 자금 수수 받고 막 이런 게 이제 드러나서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해요. 이 사람 나중에 결국 끝내 유죄 판결 받는데, 물론 MB는 2013년에 이제 정권 말에 천신일을 사면시켜 주죠. 아무튼 그때 이 천신일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엄희준이. 근데 이 엄희준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특수부에서 공교롭게도 이 천신일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 한명숙 전 총리까지 함께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요 여러분, 2010년에 엄희준 씨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탈탈 털었던 사람을 부장으로 모시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까지 터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는 본인이 도맡아가지고 처리해냈던 그런 혁혁한 공을 2010년에 싸그리 세우게 됩니다. 이 말단 검사인데 이때는 정권의 핵심 실세들을 어떻게 차례차례 다 수사해보는 그런 경험을 엄희준 검사가 하게 돼요. 그냥 경험 차원에서 쌓는 수준도 아니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이 한명숙 전 총리를 감옥에 보내려고 지금 뭐 그래요. 이 중요 참고인들의 증언을 막 연습시켜서 위증 만들어내고, 요렇게까지 해서 윗선에 잘 보였다는 그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뉴스타파 그 보시면 알겠지만 한은상 씨가 그 특수부 그 방까지 찾아가가지고 초밥까지 사들고 찾아가서 계속 무슨 증언 교육 같은 거 엄희준한테 받고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뭐 이건 아직 그 정식 수사로 밝혀진 내용은 아니고 뉴스타파 보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부에서 초밥을 먹으면서 엄희준이 한인상 씨 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명확히 제가 확정하듯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은상 씨가 하고 있는 그 증언들을 보면, 제가 이제 기자로서의 감인데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기자의 여러 검증 취재에 막힘없이 응하고 있어요. 뉴스타파에 당시 뭐 초밥집 영수증이랑 뭐 출입 기록이랑 모두 증명을 하고, 자기 아들이랑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까지 다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가 딱딱딱딱 다 맞아요. 그리고 한은상 씨 같은 경우는 한명숙 전 총리나 숨진 한만호 씨랑도 무슨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증언해서 영수증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희준 씨 이 검사는 모해 위증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피의자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검찰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참 믿기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의 검찰입니다. 그때가 어떤 검찰이었습니까? 아주 악질이었죠. PD수첩 제작진들 죽이려고 그렇게 악질적으로 수사한 사람들 다 보훈 인사 받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거 국정원이랑 협잡해서 벌이고 아주 형편없을 때죠. 이럴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말단 검사로 어미준 검사가 과연 뭘 배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아무튼 검찰 간부들 눈에 아무튼 잘 띄었는지 뭐 박근혜 정부 때까지 어미준은 승승장구해요. 검찰 조직에서 2016년 특이한 경력이 이제 또 시작되는데 그때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활약을 시작합니다. 어미준 검사가. 그래서 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이름이 좀 낯선데 이게 사실상 미니 대검 중수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수사들 이때 막 해요, 대검에서.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저도 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그때 한겨레 법조팀에 있었을 때인데 굉장히 이들이 벌이는 수사 막 집중해서 살펴보고 하느라고 저도 고생 많이 했네요. 근데 아무튼 그때 2016년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2개의 팀이 있었는데 그때 1팀장이 주영환, 2팀장이 한동훈이었어요. 그리고 어미준 검사는 1팀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영환 검사 밑에서 또 평검사로 활약을 합니다. 자, 주영환이 자꾸 나오죠. 주영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0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천신일 털었던 부장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주영환 검사 밑에서 계속 이 어미준이 활약하면서 커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미준은 윤석열의 측근이라기보다는 주영환의 수제자인 것 같아요. 이게 더 잘 어울리는 이제 분석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주영환이 누굽니까? 2018년에 대검에서 대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의 왼팔이자 아주 뭐 검찰의 핵심인 거죠, 주영환이.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추측인데 이 어미준 검사는 주영환이 보호하려고 애쓰는 애제자고 그리고 그래서 주영환이 부탁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부탁해서 당신이 좀 이 어미준 좀 곁에 데리고 있어달라고 이번에 연초 검찰 인사 때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어미준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요. 검찰에서. 그래서 계속 검찰 간부들 밑에서 중요 간부들 밑에서 계속 승진을 해가는데 2018년에도 박근혜 정부 때 그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대응 조작 사건 이거 수사를 맡아서 정권 실세를 다 막 줄줄이 기소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2019년에는 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을 맡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을 어미준 검사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자, 어미준이 인권수사자문관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권수사 자문관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미준은. 상상해 보자면 자기가 이 조사를 요령껏 빠져나가려면 이 인권수사 자문 이쪽에 인맥이 본인이 빠삭하겠죠. 그러면 이분이 어미준이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 인권수사 자문관들을 다 요리 가능하지 않겠어요?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어미준은 인권수사 이런 걸 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미준 검사는 2019년 8월에 또 이 승진을 거듭해서 이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발령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일하다가 2020년 2월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뜻대로 인사가 안 돼가지고 수원지검으로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수원지검에서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무슨 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라임 사건 있잖아요. 요즘 문제되고 있는 거.
그거 수사하고 있더라고요. 예, 공교롭게도 이 라임 사건은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연루된 지금 그런 부패 사기 사건으로 권력형 어떤 사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요. 하필이면 또 어미준이 이런 걸 또 맡고 있어요. 수원까지 내려가서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가요? 뭔가 의도가 수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구글링 직접 해서 뭐 얻은 어미준 검사에 대한 기록들인데요. 이게 지금 모두 그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공개된 기록들인데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이걸 막 수집해가지고 한데 이렇게 모아서 시줄 날줄 엮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서 나열해 보니까 어떤 한 검사가 지난 10여 년간 검찰 조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뭔가 좀 스토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핵심은 이겁니다. 어미준 검사는 철저하게 검찰 조직의 꽃보직의 혜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기록이 증명해요. 무슨 능력이 그렇게 탁월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검찰의 핵심 간부들이 매우 신뢰하고 있어요. 주용환 검찰 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보호해주고 그리고 2010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보였던 어떤 정체불명의 활약 그것이 지금 이분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 검찰의 의도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그래요.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보고 나서도 그래도 이 뭐랄까 적어도 이 인권수사 자문관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설마 이렇게 인권감수성 높은 사람이 과연 10년 전에 모해 위증 이런 걸 주도했을까? 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저희가 몰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좀 자문을 좀 들어봤어요. 어미준 검사의 경력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검찰개혁 그 전문가시죠. 서보학 우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이분 설명이 그렇습니다. 인권수사 자문관이 했을 때가 어민준 검사가 온갖 그 검찰 조직 내에서 온갖 험한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됐다는 점에서 어떤 초임 검사일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이런 인권수사 자문관을 했던 때로 보아선 곤란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인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 이런 것과는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하고 취재하는 게 좋겠다. 인권수사 자문관 이건 크게 신경 쓸 경력은 아닌 것 같다고 자문을 해주셨어요. 서부학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 출신 변호사님한테도 한번 자문을 들어봤어요. 어미준 검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분 설명이 이래요. 참고해 볼 만한데 엄희준 검사가 걸어온 길은 모두 꽃보직들인데 만약에 2010년에 그렇게 하늘상을 불러다가 수십 차례 불러가지고 그런데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서도 몇 번 안 남기고 만약에 이런 것이 일반 형사부에서 벌어졌다면 검찰 조직에서 이거 발각되면 당연히 징계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버젓이 하고 그리고 이걸 조직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검찰에서도. 그런데 어미준은 오히려 무슨 징계를 받긴커녕 검찰의 핵심 요직들만 거쳐서 승승장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 어미준 검사를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어떤 정의로운 검사의 유형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 엄청나게 그 경쟁이 치열한 검찰 조직에서 이렇게 징계받아야 될 짓을 한 사람이 꽃보직만 거쳤다는 거는 무엇을 상상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지영 검사나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조직에서 뭔가 좀 불의를 목격하거나 그죠? 본인이 나쁜 어떤 그런 걸 목격하거나 이러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불이익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미준은 이건 물론 상상입니다만 당시 그 2010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한면숙 전 총리 수사하면서 그런
불의의 행동을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목격을 했더라도 이분은 그죠? 침묵하는 쪽을 택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서지영 검사나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이랑은 궤를 달리하는 분인 거죠. 그 덕에 그렇게 승진을 해온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미준 검사를 주목합시다. 이자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핵심 피의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취재 인맥으로는 어미준 씨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같이 뭐 일을 했거나 이런 검사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그리고 누구야? 황희석 씨, 우리 열린민주당의 이분한테도 제가 여러 그 자문을 계속 좀 받으려고 연락을 쳤는데 이상하게 제 문자에 답을 안 줘요, 이 사람은. 왜 그러시죠, 저한테? 아니 본인이 어미준 검사를 주목해달라고 페북에 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런저런 자문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어미준 검사와 관련해서 이 한은상 씨의 제보를 직접 받으신 분이 우리 황희석 전 그죠? 그 지금 열린민주당의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왜 문자를 남겨도 왜?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어미준에 대해서 좀 목격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취재가 일단은 제가 구글링 하는 수밖에 없어서 요 정도만 제가 취재를 하고 말았는데 일단 그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그때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을 때 시사인이 어미준 검사의 표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진 부장판사가 100분 동안 판결문 전문을 읽었는데 결국 피고인 한명숙이 무죄 이렇게 선고가 나니까 양석조 어미준 검사가 말없이 법정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제가 찾은 기사의 전부예요. 그리고 뉴스타파 쪽에서도 지금 어미준 검사한테 계속 문자 메시지 보내지만 아무 답변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혹여라도 어미준 검사한테 수사받은 적이 있거나 뭔가 좀 들어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저한테 제보 좀 주세요. 리포액트@한메일.net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봤는데 방송 마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고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떠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경천 변호사란 분께서 이렇게 페북에다가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좀 귀 기울여 볼 만해요. 뭐냐면 엄경천 변호사 설명이 이래요. 과거에는 법률상으로 검찰청법상 고등검사장 그리고 검사장이라는 검사의 직급이 있었는데 2004년 1월에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이 검사의 직급은 그냥 검찰총장과 검사로 간소화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 검사장이라는 명칭은 그러니까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장 이런 정도 기관장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냥 한동훈 부장검사 이런 사람한테도 그냥 한동훈 검사장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용어를 굳이 이렇게 예우해서 이 많은 검사들을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언론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보도자료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검사장 회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말에 했던 그 검사장 모임은 그냥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모임, 또는 윤석열 측근들의 모임 이런 정도로 그냥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제가 좀 추가 취재되는 게 있으면 또 다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허재현 TV에 정기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광고만 열심히 봐주셔도 그것만으로도 큰 후원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힘내서 일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재현 기자였습니다.